일단 디스플레이 쪽의 변동성의 확장 거래량 부분이 뭐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마감 때까지를 기준 잡으면 가장 많이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 형성될 만큼 이슈가 일단은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안타깝게 또 아쉽게 지금 오늘 차익 실현 코스모화금 차익 실현 가격 대비 이제 뭐 미끄러져 있는데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의 기준이 아쉽게도 지금 편입 단가보다 밀려 있어요. 또 요 흐름이 추세적으로 눌려져서 주가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수급 범위가 이제 쭉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이노텍은 좀 빼놓고 디스플레이 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매수세이 나간 거는 이제 오늘 처음에 최근에 뭐 한 1년 동안 안 나갔던 것 같은데 매수세이 나간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 오늘의 이 범위 그러니까 월봉에서 대바닥이다 만약에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대바닥이면 뭐예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부분을 넘길 거냐라는 기준 요 부분을 16,000원을 넘기면서 강도 있게 뚫어줄 거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할 때 저 라인을 뭐 매물벽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그런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매물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기준으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저기를 넘긴다 못 넘긴다 뭐 매물벽이다 아니다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넘기더라도 신뢰도를 부여할 수 없고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따라붙기 어렵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오늘의 기준이에요. 바닥 인식을 잡고 저점을 인식을 잡고 다시 돌릴 때 지금 15,500원 기준인데 시초가 대비 그 흐름까지 밀리지 말고 요 자락에서 뭐 예를 들면 1% 1.5%를 돌린다. 그러면 다시 따라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1.5%면 그게 15,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 평균 단가 설정해서 다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정을 할 텐데 일단은 뭐 거래가 터져서 들여다봤고 이슈가 나쁘지 않고 차입을 해서 이제 재무구조도 개선시키고 시설 확충 뭐 이런 부분들도 놓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결론은 요 기준의 거래가 이번 달 기준에서는 뭐 아무리 터진다고 해도 5MA, 20MA를 넘기지 못합니다. 다만 요 상단에 붙어 있는 만큼 그 다음의 흐름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저 누적 수급 범위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느냐라는 기준. 그렇게 장기간 소외돼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거래가 이 정도까지 터져준다면 그럼 변동성 확장될 수 있다. 이 정도가 터져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와 굉장히 높은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차 전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와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었다라는 거지. 그전에는 뭐 12월 1월 달에 완전 초전박살이었죠. 그러니까 요 기준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저등락이 나온다 해도 저렇게 따졌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가면 28,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13,000원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5조 5천억의 기준이라면은 그 정도 등락률은 나와도 이상할 게는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저렇게 터졌을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 거래가 저 정도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또 전략의 기준을 잡아야죠. 오늘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수급은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 이상 들어오다가 줄어들었어요. 3억 5,700만 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만 주라고 해도 0.1%도 안 됐고 크게 의미 부여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JP모건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 다시 일부분의 물량이 매도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 부분으로 더 확대되기보다는 매수의 부분을 좀 더 실어주기를. 요 저점에서 이제 뭐 월봉 빨리 봤는데 분봉을 빨리 놓고 보죠. 뭐 1분봉 기준에 1.3%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저점을 재차 이탈을 하면 안타깝지만 손절 범위까지 논하고 고려를 하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매수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손절 기준을 잡고 대처하면 되겠죠. 거래가 월등히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본 기준이었고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라 들여다본 기준인데 그것이 실패가 된다면 오기를 부리면 안 되죠. 그 오기를 부리는 건 윤정두가 오기를 부리는 거잖아요. 아이 뭐 가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실패가 됐으면 실패가 된 대로 두 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15,700원, 15,750원 그리고 얼마? 16,000원. 그리고 이제 3차 편입을 만약에 15,600원에 야 너무 촘촘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죠. 너무 촘촘한 기준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750원 기준 대비해서 1% 잡았을 때 한 150원이니까 1% 등락보면 촘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라서 변동률이 그렇게 월등히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들처럼 시가총액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600원에 또 혹은 15,500원에 15,550원 뭐 600원이다 만약에 요 기준에서 편입 설정이 잡힌다 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2.5% 그 다음에 또 2.5% 그렇게 해서 5%가 편입이 돼 있어요. 5%가 편입이 돼 있고 그리고 그 5%의 기준에 추가 편입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16,000원 또 15,750원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추후 10% 확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놨지 확대 문자가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았지. 16,200원 돌파하면 기준이고 그러면 이제 5% 편입한 위치인데 이 위치에서 15,875원이 매수 평균 단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은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일부 낮춰보고 그리고 대처를 할 거냐 뭐 요 기준이죠.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JP모건 쪽이 심리적인 영향도 주니까 그쪽의 흐름도 보고 또 프로그램 수급이 일부라도 들어오면서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 출렁거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분봉상으로 결론적으로 이 분봉상으로 잡아서 돌리느냐 그 부분까지 놓고 봐야죠. 그럼 평균 단가가 15,870원인가요? 잠시만 다시 볼게요. 저도 이제 한 번 보고도 그거를 기억을 다 못해요. 이제는 한계가 와요. 저도 15,000 아이고 계산기에 넣어놨네. 15,875원 15,875 그러면 요 기준에 15,875원 기준에 손절 보면은 15,4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을 하고 잘라낼 거냐 아니면 추가 편입으로 대처할 거냐. 근데 15,400원이 딱 요 자리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일단은 요 기준에서 추가 편입을 또 신규 편입을 뭐 진행 범위를 잡고 요 자락이 이탈되면은 그러면 정리를 하자. 개장 초에 갭상승 이후에 추세를 쭉 끌고 올라갔는데 그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에서라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더 들여다볼 이유나 그런 게 없겠죠. 여전히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좀 있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는 10만 주 매수가 있다는 건 부담이 됩니다. 300만 주고 거래량이 최근 내 없던 거래량이에요. 최근 내에는 300만 주 마감 때까지 놓고 봐야 되니까 최소 범위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1,000만 주 이상 터질 수가 있는데 고점을 넘기면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5, 600만 주에서 멈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게 이제 꼬리 달린 부분이 정점 인식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는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자. 직전 저점이 지금 평균 단가로 기준 잡으면 15,400원이 평균 단가니까 지금의 이슈가 뭐 진짜 큰 이슈라면은 들어올려야죠. 들어올리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면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범위에 뭐 요자락을 지지를 받고 돌리든 여기서 수급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든 일단 거래는 수반되어 있으니까
거래는 수반되어 있으니까 이슈는 불거져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자락까지로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거래 수반된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자고요. 손절을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영상 부분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영상 보시고, 저도 지금 갈등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가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고 시초가 부분을 손절로 잡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명분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JP모건이 월등한 매수 우위다. 지금 뭐 20만 주 매수 우위긴 하지만 그게 1%도 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 우위로 다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수급이 좀 꼬여 있고, 프로그램도 그죠? 프로그램도 30만 주, 20만 주? 아까 제가 본 건 20만 주까지 기억이 나는데 20만 주네요. 20만 주 정도 형성돼 있다가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500억 가지고는 안 돼요. 어차피 변동성 매매를 기준을 잡고 최소 1,000만 주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이상의 거래량, 거래대금 2천만 주면 3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2차 전지가 지금 1조씩 터지는 그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손절로 대처를 하고, 그래 나서 뭐 시초가에 다시 공방을 하든 모습이 연출이 됐든 그 기준에서 고민을 하는 걸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손절을 하면 안 되죠. 손절을 안 하게끔 빠르게 돌려줘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차트를 이렇게 잘라놓을까요? 아니면은 시초가를 딱 바닥으로 잘라놓을까요? 이렇게 잘라놓을게요. 이렇게 잘라야 좀 보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마지노선 두 범위를 놓고 보는데, 손절을 15,400원에 잡는다. 조금만 더 서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15,400원에 잡는다. 혹은 편입을 조금 늘려서 15,230원에 손절 범위를 잡는다. 의미가 있을까요? 직전의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 살짝 이탈해서 다시 돌릴 때, 아니야, 정리를 해놓고 다시 세게 들어 올리면 그때 거래량의 수반 여부 보고 그러고 나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네? 늘리기보다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내려오는 쪽으로, 그죠? 안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2% 돌리면, 우리 기준이면 2%잖아요. 그러면 그게 15,7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매수를 처음 했던 그 수준. 그럼 그때는 이제 자신감 갖고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들어올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프로그램 이외에 뭐 기관이든 뭐 외국인이든 자체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체적인. 그래서 15,700원 요 기준에 다시 설정을 하고, 위로 아주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갈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짧게 끊어가는 걸로, 거래대금이 아주 월등히 실리지 않으면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짧게 끊어가는 걸로. 다시 뭐 돌리면 되죠. 뭐 겁먹을 필요 뭐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다 하나 더 촘촘히 하나 더 그려놔요. 아니야, 나는 꼬리보다 몸통이 중요해. 앞에도 있었잖아. 15,470원이야. 70원하고 40원하고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15,400원 3%딱 좋네. 글로 잡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거래량의 움직임 나왔을 때 한 템포 쉬지 말고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됐어야 되는데, 아쉽게 한 템포 쉬는 흐름이 됐어요. 결론은 다 정리를 합니다. 15,600원에 지금 공방인데 15,600원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다시 봅니다. 자, 15,620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손절 범위도 좀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결론은 현재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이제 10시 막 지난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는 거고,
그래야 거래대금이 이제 오늘 스타트라고 잡고, 오늘 스타트잖아요. 1,000억 이상 월등하게 터진 적이 어디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타트라고 잡고,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뭐 더 월등하게 터진다면, 그동안에는 누적 수급도 있었으니 월등하게 터진다면은 2, 3천억, 3, 4천억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오버슈팅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세가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손절 범위를 깔끔하게 여기다 잡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다시 밀린다면은 거래가 그만큼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들어가자마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3% 손절이 되지만, 괜히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에, 그러니까 치고 위로 올라가면 거래가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거래가 둔화되잖아요. 거래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손절 안 하고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변동성의 기준으로 거래가 터져서 접근했던 종목이니까 밑으로 밀리면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밀리지 말라는 거지. 가급적이면. 그리고 거래가 만약에 위로 올라와서 빵 터지게 되면, 그러면 월봉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음 달까지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매우 긍정적인 전략, 추이 범위, 우리가 IT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텍스트 문자도 발송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손절 범위 설정까지도 잡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주면 땡큐죠. 저도 사람인데 위축 안 되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땡큐죠. 그래서 15,680원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신규 편입자는 일단은 지금 680원, 690원 다시 공방인데 어떤 뚜렷한 게 없어요. 거래 이외에는. 그리고 거래를 싫고 지금 들어올리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신규 편입자는 관망으로 갑시다. 그리고 추후에 10% 늘릴 수 있다는 건 추후에 다시 써놓고, 그렇게 해서 관망 목표 주가는 17,000원 그대로, 손절 가격은 편입 평균 단가 1차, 2차 기준 편입 평균 단가가 15,875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유 물량 정리.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존 편입 평균 단가 이거고, 손절 가격은 100% 하락 시 얼마예요? 그게 15,400원. 직전 저점이죠. 분봉 직전 저점 이탈 시 보유 물량 100% 정리.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15,700원의 돌파 시도를 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 개선이라든가 제표 먹은 쪽 혹은 또 다른 쪽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치고 올리기를, 그래야만 거래가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고, 그래야만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둔화되고 본의 아닌 중기 추세의 기준이 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뭐야, 아쉬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벌써 1%까지 밀려있어, 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전략 알려주세요,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눌려져 있을 때는 관망, 여기는 뭐 손절 범위보다는 원체 거래가 평상시 터져 있는 쪽이니까 돌릴 때 그런 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고점 넘길 때 수급 보면서 그러면 편입 기준, 추가 편입 기준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중을 늘릴까의 기준은 최소 1,000만 주의 기준, 비중이 아닌 신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일단 프로그램이나 전체 추이 기준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뭐 전략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괜찮은데 저렇게 전략 잡아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지금 문자 사인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종목 검색기가 있잖아요. 그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샘플용이든 뭐가 됐든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나왔어요. 선익 시스템이 여기 나왔나요? 어디 나왔죠? 17.93 선익 시스템 9시 12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15% 1조 미만짜리는 20%까지 따라 붙잖아요. 근데 17.93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33,550원일 때 아마 3천억이 됐을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 그래서 지금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찍고 살짝 눌려 있는데 927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927만 주 곱하기 33,000원 해줬을 때 3,000원이 넘겠죠. 곱하기 900 몇 주였죠? 927만 1,022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3,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딱 17%에 포착돼서 나온 거예요. 3,000원 이상만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선익 시스템 그리고 1조 이상짜리는 9시 13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샘플용으로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 무지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이 일단은 어찌됐건 상한가.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아쉽게도 눌림목. 지금 다시 15,700원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10시 기준에 130만 주면 400만 주를 설정하고 고점을 일단 넘기는데 프로그램 쪽도 매수로 전환이 돼 있고 일단은 그렇다면 어제보다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얘도 5% 범위에서 변동성 매매예요. 손절도 잡을 수 있고 차익 실현도 잡을 수 있고 설정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따라 붙고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합니다. 그래야 정점 부분에서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설정할 거예요. 58,000원 600원에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되면 4,000원 위에서 사는 거니까 짜증스러운 부분이 크죠. 근데 아닙니다.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어차피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중기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설정으로 기준을 잡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 쪽에 수급, 사모펀드 수급을 그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거래가 지금처럼이라도 400만 주라도 실려주면 따라붙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붙는다는 거고 변동이 여전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5% 기준에서 비중도 줄인 거예요. 예전에 뭐 20%까지 갖고 있다가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67,000원 현재가 62,400원 이건 조금 더 녹화를 하죠. 지금 뭐 디스플레이 마무리 짓고 나서 디스플레이 쪽에 녹화를 했던 거니까 디스플레이 마무리 짓고 나서 그래서 DB하이텍은 거래가 수반되고 다시금 고점 또 넘기면 지금 62,800고점에 또 넘긴다. 그럼 거래가 수반된다. 그러면 편입의 설정 범위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이 하나 또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때 방송이 월화 방송이 월화수목금 13시 방송으로 바뀌어요. 디자인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강연의 부분 필히 참여하셔서 조금 전에 종목 검색기 나온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선익 시스템의 차트 자르셨나요? 선익 시스템의 차트 지금 빠르게 답변 주세요. 자르셨으면 나도 좀 안 자르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요 화면 다 같이 잘라놨나요? 선익 시스템. 그렇게 하고 KC 이수베타시스가 이제 10시까지 기준에 나와 있고 답변 좀 먼저 주세요. 차트 잘랐는지. 지금 자를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거 끄면 되죠. 나는 한시 걸로 바꿔야 되니까. 한시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뭐 강원에너지도 이제 1조가 넘어섰어요. 1조 미만이었죠. 강원에너지가. 강원에너지도 어제도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저는 끄고 13시 걸로 13시 이전에 볼 종목 그러면 이제 포스코 ICT 한 종목만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PC 버전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차트를 같이 진입할 때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가 나오고
매매 신호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강연에 오셔서 조건만 맞는다면은 이 부분까지 싹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K씨나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1시 기준에서도 1시 이전에 볼 종목, 그죠? 10시는 뭐냐면 1000으로 써 있는 거는 10시 이전에 볼 종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질 문자 사인도 못 나가고 현재로서는 1조 미만 들여다보지 않는 그 기준의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일단 선익 시스템이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선익 시스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뭐 이쪽 관련 이슈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거는 참조용으로. 그래서 제가 미처 매매 사인 못 드리고 제가 미처 포착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요 앞전에도 나왔을 수도 있겠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수페타시스든 KC든 지금 이제 제가 켰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진입 신호로 나오는데 앞전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실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셔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MTS, HTS의 화면창 설정하는 거, 어디서 보고 어떤 내용의 기준을 잡는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화면창 설정하는 법. 그 다음에 이 수식까지가 들어가 있는 이 수식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응? 자동 매매 기준에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 잡는 거. 그 자동 매매 기준은 나중에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에서 고점을 넘기면 계속 가져가는데,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오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점을 계속 넘겨요. 계속 만약에 그럼 계속 가져갑니다. 근데 고점이 형성이 된 이후에 꺾인다? 그럼 차익 실현을 거기서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15%를 고점으로 인식했는데 넘겨. 그럼 차익 실현 안 한단 말이야. 밀려서 한 3% 밀리면 뭐 예를 들어 차익 실현한다. 근데 3%까지 안 밀렸어. 다시 올라가.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전략 부분을 3월 1일 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드려도 사실 하루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전문가들이나 연구원도 이거 설명해줘도 이게 원래는 파생에서부터 나오는 전략들이거든요. 파생 상품에서 나오는. 근데 이걸 설명을 해줘도 처음에 알아듣는 것 같아도 직접 입력해봐도 못해요. 그래서 그날 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고 결론은 몇 퍼센트의 차익 실현하고 몇 퍼센트 손실 보전할 거냐, 손절은 어디로 잡을 거냐, 그거를 입력하는 걸 아예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면 그거 성향에 맞게 이제 본인이 넣으시면 돼요. 야, 이거 2%에 잡아줘. 그럼 2%에 이렇게 넣어드리면 돼요. 제가 넣어드렸다가는 그건 큰일 나죠. 야, 나는 한 3% 잡으려고 했는데 네가 5% 잡으라고 손실이 더 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이러한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연에 오셔서 종목 검색기 가져가시고, 그리고 저러한 그 수식 양식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지수가 얼마든 우리는 뭐 종목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시고,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고.